조은석 특검 법치를 말살한 정치 기소 스스로 수사 대상임을 자백했습니다. 내란몰이 노름에 부안해동한 민주당의 홍위병 특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 위법한 비상대권의 발동이었고 그 결과 탄핵에 이르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란죄는 이미 지난 1월 검찰이 기소해서 현재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집권 세력은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무리한 논리로 새롭게 특검을 발동해서 내란몰이 정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그 프레임에 부안해동하면서 정치 기소로 화답한 셈입니다. 180일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238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고도 처음에 출발할 때 기세와는 달리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수사 결과는 결론부터 정해놓고 법과 사실을 억지로 끼워 맞춘 정치 기소 종합 세트에 불과합니다. 무고한 야당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관련 혐의를 씌워서 야당 전체를 문제시하고 헌법이 보장한 인사권 행사를 직권남용죄 등으로 둔갑시키고 법 시행 전 진술거래 의혹을 자초하는 등 반대 진영을 쓸어 담겠다는 의도만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무리한 끼워 맞추기 수사가 법원에서 연이어 제동에 걸렸다는 점입니다. 우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2차례나 청구했지만 2번 다 기각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까지 조은석 특검은 구속영장을 총 13건 청구해서 6건, 거의 절반이 기각됐습니다. 증거와 법리가 탄탄했다면 왜 핵심 피의자들의 영장이 줄줄이 막혔겠습니까? 특검의 과욕과 정치 기소가 법원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를 명분으로 사전 통보도 없이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주한미군의 공식 항의와 외교적 마찰 논란까지 자초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에 걸린 동맹 현안을 두고 특검이 국제적 신뢰 비용까지 치르게 만든 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조은석 특검이 문을 닫으면서 법원 앞에 서는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법원에서 조은석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잘못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 위헌적인 입법을 예고하면서 법원과 판사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죄 입증에 자신이 없다는 불안감의 발로이며 이러한 위헌적 시도는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특검이 잘못한 부분은 무수히 많지만 우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재판관 임명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유 권한임에도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의 인사권 행사를 범죄라고 단정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직무유기로 기소했습니다. 또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 검증을 구실로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건 수사가 아닙니다. 인사권 라인 전체를 줄세워 형사처벌로 겁박하는 정치적 무더기 기소입니다. 내란으로 엮기 어렵자 어떻게 해서라도 처벌해야겠다는 정치 보복 차원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명은 도장 찍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헌정질서 안정과 국가 운영을 종합해 결정하는 헌법상 권한으로서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국회 제1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을 했다고 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남발한다면 앞으로 어떤 인사권자도 국회 다수당 눈치, 수사기관 눈치를 보며
국정 결정을 하라는 시그널로 비춰질 것입니다. 특검이 내세우는 논리도 궁색합니다. 검증이 빨랐다, 절차가 미흡했다, 하루 만에 하라 했다는 것과 일부 조회가 생략됐다는 정황뿐입니다. 인사검증을 빨리 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으로 처벌한 전례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인사권을 형법으로 포박해 특검 마음에 드는 인사만 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그 자체가 권력 남용입니다. 결국 특검이 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우리 편이 아닌 인사는 범죄라는 공포 정치입니다. 플리바기닝 시행 전 감형거래 의혹에 대해 조은석 특검은 해명을 할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상원은 법정에서 플리바기닝 조항이 개정 내란 특검법에 포함돼 9월 26일부터 시행됐는데 그 이전부터 특검 측이 감형을 제안하며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를 제기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에게 안 좋은 진술을 하면 감형해주겠다는 제안까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특검은 법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며 부인하지만 그 자체가 수사기관이 거래를 전제로 진술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키웁니다. 법 시행 전이라면 더더욱 위법 소지가 큽니다. 조은석 특검은 남을 수사할 자격을 논하기 전에 자기 팀의 회유, 유도 수사 의혹부터 국민 앞에 낱낱이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자 전반에 대한 감찰, 수사가 즉각 착수돼야 됩니다. 네, 세 번째로 외환죄에서 이적죄로 선회한 것은 무리한 내란몰이를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앞서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형법상 외환죄가 아닌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적국과의 통모를 요건으로 하는 외환 유치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신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경우에 성립하는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곧 특검 수사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외환죄는 물론이고 그 핵심 요건인 적국과의 통모조차 끝내 입증하지 못했다는 자백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외환죄보다 구속 요건이 느슨한 이적죄로 한 발 물러서며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사실에 따라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처벌을 전제로 죄명을 선택한 법률 적용의 후퇴이자 편의적 손해입니다. 결국 특검은 외환이라는 자극적인 혐의로 여론을 달궈 놓고 수사 끝에 외환죄 적용이 무리하다는 판단에 이르자 내란 외환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이적죄라는 또 다른 간판을 내걸은 것입니다. 이는 애초부터 실체 규명이 아닌 내란몰이를 위한 프레임 수사였음을 스스로 입증한 대목입니다. 이외에도 특검은 죄 없는 야당 정치인들에게 무리한 혐의를 씌워 기소했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라는 특검의 원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상식적으로 유죄 입증이 어려움에도 보여주기식 묻지마 기소를 한 것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기소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도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또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내란 청산을 핑계 삼아 야당 죽이기로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민은 지쳤습니다. 그야말로 민생을 외면하고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특검 놀이일 뿐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보훈성 인사 혜택이 특검의 목적이 아니라면 조은석 특검은 중도에 빠져나갈 생각을 접고 정치 기소의 책임을 확정 판결까지 끝까지 져야 합니다. 둘째,
플리바게닝과 관련한 접촉, 제안의 경위 일체 기록과 일정까지 포함해 즉각 전면 공개하고 위법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조은석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법 왜곡을 규탄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특검 수사가 대산명동 서희필로 드러난 만큼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특검을 더 못해서 못 밝힌다는 궤변을 접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정권 하수인인 정치특검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덮기 위한 2차 특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정치특검의 폭주가 헌정 질서를 흔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배석 및 위원 일동. 네, 이상으로 성명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